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식 석상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내년으로 넘기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등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임시회의 일정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출구 전략,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끝내자, 내년으로 기약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선거법 협상에서 정의당이나 다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민주당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도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특히 자기의 배지가 걸려있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현역 의원들의 욕망은 뜨겁게 불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 아예 판을 엎어버리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공수처법도 그때 통과시키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한국당의 투쟁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민주당의 작전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형국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이 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당을 뺀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구성한 4+1 협의체에서조차도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직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말이라면 꾸벅 죽는 정당 아닙니까? 자, 이러다가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커녕 지금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이거 뭐 연말에 송년회 하니 어영부영 연말 분위기 가면 크리스마스 되면 또 북한이 뭐 하나 쏠 겁니다. 물 건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당장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달로 미뤄 한국당과 더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4+1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심상정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안을 상정하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지역구 의석이 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가능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석이 줍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비례대표 약속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열심히 했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줄게.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내년 선거를 지휘한다고 합시다. 지역구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로나 뭐 이런 아주 힘든 지역구를 가게 되면 자기 선거하느라고 전체 선거를 지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이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총리나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그 다음에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 비례대표 들어올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아마도 약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비례대표 넣어줄게. 이런 사람들 줄 자리도 이제 없습니다. 어쩌면 민주당은 거의 비례대표 의석을 못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연동형 캡을 씌워가지고 일부는 20석 정도는 지금처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자, 이 득표율보다도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우선적으로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이런 꼼수를 부리자는 건데 이것조차도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올라가 있는 심상정 대표안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이 엄청 클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호남지역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지역구 없어진다고 해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막 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더러 눕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의당은 민주당 향해 계속해서 이거 빨리 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등은 지금 감정 싸움이 돌입했습니다. 자, 여권 일각 민주당의 의총 등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민주당 손해가 너무 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고 공수처법은 내년 총선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승리한 뒤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일단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4+1 협상은 계속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면 정의당이 아무래도 더 양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하는 이런 민주당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년 1월 국회 처리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한국당은 이야기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가 예산 부수 법안 22건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각 돌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예산안 부수 법안을 22건 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봐도 무효 같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끙끙거리는 집권여당 민주당, 그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역시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의원들한테는 자기 배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그들은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지고 또 주물락 할 겁니다. 이게 합의만 되면 바로 올리는데 그 합의가 힘든 겁니다. 자, 민주당이 사실상 100기를 든 걸까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달은 포기한다. 다음 달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넘어가면요, 내년으로 가면 선거에 쫓겨서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빨리 올해까지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또 서울 여의도에 매여가지고 비상대기하고 몸싸움하고 자리를 지켜라, 뭐 작전 들어간다. 아무튼 20대 국회 참 창피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